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 위해 광주시가 관련 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빅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해당 부지가 광주시와 한평군의 경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올해 안에 이곳에 공장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공장 부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돼야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텐데 기한 안에 일정을 맞추기가 빠듯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공장 부지가 광주시와 한평군에 7대3 비율로 걸쳐 있다 보니 행정 절차상 번거로움을 겪게 됐습니다.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광주시 인허가 절차가 끝나더라도 한평군의 협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양 지자체 간에 있어서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좋은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2차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자동차 공장이 설립된 이후에 과세 주체도 2개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관련 행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업무 추진도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시는 한평군에 포함된 부지를 광주로 편입하기 위해 경계 조정을 추진했지만 자동차 공장 착공의 시급함과 한평군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평군은 지방자치법상 군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다 지방세 진수와 관련돼 일방적인 양보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양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협상의 장기화 또는 자치단체 간 주민 간의 갈등 발생 등 산업단지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착공 시기를 못 받고 자동차 공장 설립을 추진해온 광주시는 한평군과 경계 조정을 포기한 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공장에 2개의 자치단체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면서 두고두고 걸림돌이 불거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재단을 하루빨리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장현주 의원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광주형 일자리 재단을 설립해 지도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총 사업비 450억 원이 투입되는 노사 동반성장 지원센터 운영도 광주형 일자리 재단이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을 이전하고 송정 역세권 개발에 맞춰 현 공장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주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부지로 빅그린 국가산업단지가 꼽혔지만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공장 건설로 현재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광주시와 협의하고 있지만 광주 공장 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날이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7.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앞으로 날은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입동인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16도 안팎까지 낮아지겠고 아침 기온은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고 청명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날이 맑아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오전에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나주와 화순의 가시거리는 100m 안팎, 곡성과 구리의 가시거리는 200m 안팎으로 어제보다 시야가 더 답답한 상태입니다. 특히 보통 안개는 이른 오전에 모두 솟아되지만 오늘은 오전 무렵 내내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낮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수십 명이 전속력으로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학생들이 교실을 가리키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광주시 산수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난 건 오전 수업이 한창이던 11시 8분쯤입니다. 비상미자고 따라 올린 게 다 나가버렸지, 이쪽으로 전부 집합시켰지. 교감선생님이랑 진두치해가지고. 학교 3층 5학년 한 교실에서 시작된 불은 교실 하나를 모두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났던 학급의 학생들은 다행히 체육 수업을 위해 교실을 비우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불이 나자 화재 경보음이 곧장 울렸고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신속히 대피가 이루어지면서 200명에 달하는 학생과 교직원들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반에서 바로 이제 나왔고 실제 상황을 해가지고 한번 훈련을 했는데 그 영향인지 몰라도 또 벨이 들리니까 애들이 나오더라. 학교는 학생들 안정을 위해 조기 귀가시켰고 오늘은 빈 교실을 활용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기구가 몰려있는 교실 창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그제 새벽 도로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 노인들이 이처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지자체의 안전 대책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7살 김모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진 건 날이 밝기 전인 새벽 6시쯤입니다. 종이박스 등을 들고 도로를 건너다 도로 한가운데서 변을 당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70대 노인이 도로 가장자리에서 폐지를 줍다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광주에만 약 680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목숨을 걸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폐지 수집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하고 무단 횡단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손수레를 끌기 위해선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조로는 미약가 못 올라가잖아. 이렇게 조심해 또 댕겨야지. 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폐지 노인들에게 야광 조끼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고물상 주인들을 통해 노인들에게 건네달라고 했지만 정작 노인들에게 전달된 건 많지 않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라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했으면은 왔겠죠. 노인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할 부서가 어디인지 광주시 내부에서도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해당부서가 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좀 더 전문적일 것 같아서. 막 마련해야 되는 거는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폐지 1kg을 모았을 때 노인의 손에 쥐어지는 건 단돈 50원.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직원이 경유차의 매연 저감 장치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작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교통환경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진상조사팀을 꾸려 매연 저감 장치 불법 시공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았을 때도 쓸 수 있는 보조금의 5%밖에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농민들은 정부를 더욱 불신하며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일본의 무역 보복 국면에서 정부의 대응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소재 부품 분야에 2,700억여 원의 추경 예산을 곧바로 편성한 겁니다. 정부의 관심은 예산으로만 증명됩니다. 대통령의 무관심, 대통령의 농정 철학의 부재,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WTO 자유무역 체제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연평균 11조 6천억가량.
해마다 어렵다, 절망스럽다를 반복했던 농업 분야에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5%대 6,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양파와 마늘, 배추 등 주요 채소 품목에 지원된 품목 보조금은 더욱 아끼기만 했습니다. 고추에 1,000억 원을 보조할 수 있었는데 16억을 쓰는데 그쳤고 900억을 보조할 수 있었던 양파에는 43억 원만 쓰는 등 평균 4.4%에 그친 겁니다. 개도국 지휘하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개도국 지휘를 포기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농수산물들, 물밑들이 들어올 건데 이 현상을 두고 화가 안 날 농민들이 누가 있고. 농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FTA로 본 이득을 피해 분야인 농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 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농업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게 해서 그 농업 보조금이 최저가 농산물 보장제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이 돼야 된다.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농업 선진국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을 펴며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전이 적자 타개책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개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대규모 농산물 수입 업체와 기업 농가지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손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라남도는 농사용 전기 비중이 전체 매출의 3.5% 수준이어서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인상안이 검토되지 않도록 한전과 적극 협조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10곳 중에 9곳은 학생 수보다 상장의 수가 많아 스펙 쌓기용 남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호 시 의원은 광주 지역 67개 고등학교 가운데 59개 학교는 연간 수여된 상장 수가 학생 수보다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고등학교는 학생 수보다 상장 수가 5배나 많았다며 상장 남발을 통한 무리한 스펙 쌓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에겐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겠지만 시험을 감독하는 교사들에게도 수능시험은 고된 일인데요. 수능시험 때 감독관이 앉을 의자를 배치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시험 감독을 할 때 의자를 배치해달라는 요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 수능 시험 감독이 네. 국가 주요 사업에 종사하는 그 뿌듯함은 있는데 네. 무척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민감한 그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민원 우려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기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먼저 의자를 배치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속한 교사노조 연맹이 다시 들고 나왔고요. 뭐 교총 정교조까지 다 합세해서 모든 교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이제 서명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자 신청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또 민원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민원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까? 그 아주 중요하고 긴장된 시험이라서 학생들이 나중에 결과를 놓고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네. 이를테면 수능 감독관 중에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화장품 냄새 때문에 시험에 지장이 있었다. 그다음에 시험 감독이 특정한 학생 옆자리에 계속 서 있어가지고 부담돼서 시험이 순조롭지 못했다. 네. 그다음에 시험 감독관의 구두 발자국 소리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 이런 민원들이 이 수능 시험이 끝나면 이렇게 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자를 배치하면 어떤 민원이 나올 거라는 우려라는 겁니까? 교육부에서는 답변에 민원 발생,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히 추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 의자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부 답변의 정면으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자를 배치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교육부가 시험 고사장에 네. 그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지금 답변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시험 고사장이요. 예전 그 고사장과 달리 요즘은 28명이 시험을 보는데 4줄로 널찍한 상태에서 앞에 정감독, 뒤에 부감독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부감독이 그 고통스럽게 있는 것보다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험을 지원하면 될 건데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답변서를 보내온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이유나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서약서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독관들이 제출하는 서약서 어떤 문제가 있고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서약서는 국가 공무원이 되면서 저는 충분히 그 신의 성실 의무를 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뭐 소방관이 불 끌어가면서 이 불 잘 끄겠다 서약하는 일 없는 것처럼 뭐 이런 서약서를 내요, 이렇게. 본인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정감독관으로 이촉됨을 승낙하고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 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뭐 잘못하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서약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교사의 인권을 가벼이 보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약서를 폐지하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단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도 감독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체 보험은 이제 그 아까 민원하고 관련이 있는데 소송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죠. 그다음에 워낙 이 교사들을 차출하는데 차출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교육부가 다소 알게 된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교사노조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번 수능에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우리 수험생들에게 또 응원의 한마디, 당부의 한마디도 좀 남겨주시죠. 뭐 수험생으로 참 고생하셨고요. 그 학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주 교사들이 어느 시도의 수능 감독보다 더 친절하고 또 편안한 가운데 수능 치를 수 있도록 시험 감독할 테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고사장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인드 컨트롤 잘해가지고 실력 다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맷 윌리엄스 감독이 선수들의 잠재력을 깨워 꾸준한 강팀을 만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는 강한 정신력을 주문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부임한 지 3주 만에 열린 공식 취임식. 맷 윌리엄스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꾸준히 강한 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야구에 대한 선수들의 열정이 대단했다고도 말했습니다. I've noticed your enthusiasm for the game and your willingness to learn every single day, and that's refreshing. 칭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If you step on the field that day with that particular mindset, then you have great opportunity. 최희섭과 진가병 등 얼굴이 새롭게 바뀐 코치진들에게도 승리 전략을 함께 만들고 선수들을 준비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외국인 감독에게 자유를 기대했던 선수들은 기본기와 정신력 주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감독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기만 해도 뭔가 이 에너지라든지 이런 이 훈련할 때 이런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 건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구에서 완벽은 없지만 완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윌리엄스 감독의 야구 철학이 기아 타이거즈의 팀 컬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벌써부터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남구청 상가에 에스컬레이터가 폐쇄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구청 등에 따르면 청사 상가 공간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시공한 업자가 공사 대금 11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쇠줄로 봉쇄했습니다. 남구는 공사 대금은 계약 당사자인 광주 메가몰이 책임을 질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상인들과 상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광주 여성영화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 선언과 함께 시작된 여성영화제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나는 청년들의 분투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가 개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되고 문화전당과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장편과 단편 50편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1층 영업점을 줄여왔던 광주은행이 다시 영업점을 1층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어제 4층에 자리 잡았던 풍암동 지점을 인근의 대형 슈퍼 1층으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은행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질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2층 이상에 자리한 영업점을 선별해서 1층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빅스포에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독일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 39개 회사가 참가하고 51차례의 국제회의와 발명품 160개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수소 차량을 전시하고 수소 전기하우스를 선보이는 수소에너지 특별관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3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도 열려 호남급 취업준비생 1000여 명에게 현장 채용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광주 음식물 쓰레기의 65%가량을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 중 하나가 부품 교체 등의 이유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기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길 전망인데요. 광주시는 쓰레기가 덜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다른 처리시설 용량도 넉넉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와 의회, 시민단체가 지역의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에서 자가용 없이 한 달 살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는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말하는 대중교통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교통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여자에게는 1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되고 우수 참가자에게는 추후 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광주 프렌치 페스티벌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아시아 프렌치 페스티벌로 대만과 싱가포르, 중국, 태국 등 10여 개국이 참여해 화려한 거리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금요일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노래로 살펴보는 공연이 내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립합창단 정기 공연, 이 가을 나의 삶을 노래하다인데요. 유명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OST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합니다.